여성 건강의 척도이자 생명의 근원지 자궁. 서구화된 식습관과 환경적인 변화로 최근 자궁근종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자궁근종, 증상부터 예방, 치료법까지 경인부음에서 알아봅니다. 여성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질병인 자궁근종. 만약 내가 자궁근종이라면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혹시나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여성성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쉽게 나타나는 질병이지만 치료를 또 소홀히 했던 자궁근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 그것이 알고 싶다. 자궁근종을 파헤치기 위해 찾은 서울 중심의 한 병원. 이곳은 환자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비수술적 치료를 지향하는 암과 자궁근종 전문 치료병원인데요. 자궁근종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이분이 바로 자궁근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줄 비수술 자궁근종 치료 전문가 김태희 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그 자궁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예. 이 자궁근종이라는 게 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암이랑 다른 건가요? 무섭기도 해요. 이런 양성 혹들은요, 그 자리에서만 얌전하게 있고요. 다른 데로 이렇게 막 자리를 이동해서 번지거나 또는 그걸 제거했을 때 또 다시 생겨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에만 얌전하게 있으면서 커지는 거고요.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암처럼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대부분은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궁을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자궁근종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제일 많이 발견되는 나이대가 40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애기 낳을 거 다 나오고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어떤 치료할 때 뭔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되는 경우는 뭐냐면 미혼인 여자분들이 근종이 생겼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너무 크다 또는 위치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어떤 후유증, 합병증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치료 선택의 폭도 굉장히 좁아져요.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미혼일수록 오히려 더 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궁 내 근육이 생기는 일종의 혹인 자궁근종. 가임기 여성의 40%가 자궁근종을 앓고 있으며 국내 자궁근종 환자 수는 이미 30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연령대별로는 35세 이상 여성 40~50%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며 40대 이상의 여성 질환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성 종양인 자궁근종은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자궁근종을 방치하게 되면 생활이 힘들 정도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증세가 좀 보인다 싶으면 의심하고 와봐야 될까요? 우선은 갑자기 이제 생리량이 많아진다든지 좀 생리 통증이 심해졌을 때 그때는 꼭 와서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종 크기에 따라서는 이제 주변 장기를 좀 압박해서 좀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밤에 깨서 소변 보러 가야 된다든지 또는 허리 통증이 좀 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한번 검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기 힘들었던 복부 통증을 비수술 치료법인 하이프로 해결했다는 환자. 비수술 치료법인 하이프는 자궁의 손상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서 환자들이 더욱 선호하는 치료법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엄마가 근종이다, 딸이 근종이 생길 확률이 적게는 30%에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라서 3배까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생활,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근육 또는 지방, 그 분포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 특기생들을 많이 뽑거든요, 대학교에. 그 대학생들 상대로 조사를 해봤을 때 공부해서 들어온 애들이랑 운동으로 들어온 애랑 비교해봤을 때 운동으로 들어온 애들은 근종이 발생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20대 가임기,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산부인과 초음파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3cm, 2cm 때 발견돼서 커가는 추세 보다가 문제되는 크기로 커지기 전에 또는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하이프로 이렇게 흉터 없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 원장이 전하는 자궁질환 총정리. 20대부터 정기적인 검사는 필수. 꾸준한 운동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요. 생리통이 심하거나 부정기적이면 검사를,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 자궁근종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궁. 하지만 우린 그동안 얼마나 소중하게 대했을까요? 자궁의 건강은 다음 세대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철저한 정기검진과 치료로 미리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과 같은 자궁질환을 진단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한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외과 전문의 김태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궁근종으로 진단받는 사례가 꽤 많다고 하는데 자궁에 혹이 생기는 원인 어디에 있죠? 이제 자궁근종은 이제 자궁 근육세포 하나가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이제 혹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정확하게 이게 왜 생기냐 원인까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이제 환자분들이 왜 나는 이런 게 생겼어요, 커져요 여쭤보시면은 제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이건 체질이다. 이제 그렇게 대답해 유전적인 요인이 좀 많다고 네, 유전적인 보면 요인이 조금 네.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일란성 쌍생아 이제 다른 집에 입양된 사례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좀 유전적으로 좀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엄마가 이제 근종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면 딸이 근종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한 3배 정도 높다고 하니까 좀 유전적인 소양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식생활 또는 운동 이런 게 좀 영향을 좀 미칩니다. 일단은 이제 운동 같은 걸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대부분 공부해서 들어오는데 미국은 이제 좀 운동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해서 들어온 친구들이랑 이제 공부해서 들어온 친구들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운동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근종이 좀 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예방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좀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이제 난소 말고요. 이제 우리 지방 세포에서도 이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좀 대사가 돼서 생깁니다. 그래서 좀 살이 많이 찌면은 좀 이런 에스트로겐 좀 거기 좀 많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좀 체지방 그래서 좀 비만한 경우에는 좀 근종이 좀 잘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걸 좀 피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이제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이제 자궁 근종이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많이 검색을 하고 자료가 많은데요. 과학적으로 연구가 된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연구된 논문들 보면요, 이제 그 음식 중에 이제 붉은 육류, 그러니까 소, 돼지 이런 걸 많이 먹었을 때 한 70% 증가한다고 하고요. 야채를 많이 먹었을 때는 한 50%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과일 먹었을 때는 20%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육류를 좀 덜 먹고 야채, 과일을 먹는 좀 건강한 식생활을 한다면 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사실 자궁근종을 자궁의 혹이라고 이제 물혹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악성인 경우는 없나요? 이제 자궁 근종은 이제 근육 세포가 이제 증식해서 생긴 어떤 양성, 이제 악성이 아닌 이제 암이 아닌 혹인데요. 이제 요 자궁 근종이 암으로 갈까? 그건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드물게 2만 분의 1의 확률로 암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워낙 이제 그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암이 희귀하다 보니까요. 정확한 상관관계는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궁에 주로 생기는 암은 이제 자궁 경부 쪽에 생기는 그 암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제 국가에서도 많이 검진 사업을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예방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자궁에 생기는 암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평상시 아무 증상이 없다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증상이 거의 없나요? 이제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한 40%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 검사 방법이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사실은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 초음파만 놓고 봤을 때 한 62%까지 보인다고 하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의학 부검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자궁 적출된 사례 가지고 이제 한번 통계 내 보니까 한 75%에서는 보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궁 근종을 갖고 있는 거는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이 자궁 근종이 위치가 안 좋거나 또는 크기가 너무 클 때 이제 증세가 생기는데요. 제일 흔한 증세는 이제 출혈입니다. 이제 자궁 근종 위치가 이제 자궁 내막을 많이 누르고 있을 때 이 자궁 내막이라는 게 이제 생리 때 이제 두꺼워져서 이렇게 뻗겨져 나가면서 이제 피가 이제 생혈이 나오는 곳이고 애기가 착상하는 곳인데 거기를 많이 눌렀을 때는 이제 울열이 생기고 거기가 헐어서 좀 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혈, 그러니까 생리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또는 생리가 아닐 때도 이렇게 피가 나는 부정출혈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게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통이 좀 심해지거나 또 난임, 이제 자궁 근종이 너무 크거나 개수가 한 4개 이상일 때 다발성일 때는 좀 임신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이제 빈뇨 증세가 많습니다. 이제 근종이 좀 크기가 크거나 또는 방광 바로 위쪽에 있을 때는 소변이 좀 자주 마렵고요.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자다가 자주 깬다,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증세를 호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가다 변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경우를 종종 봤는데 자궁 근종이 좀 굉장히 크면서 이제 뒤쪽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장을 좀 눌러가지고요, 좀 심한 변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통증과 좀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종 그 단일 그 요인 가지고 허리 통증이 생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원래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척추 디스크, 이제 척추 관련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근종이 크다 그러면은 이제 디스크 증세를 좀 악화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자궁 근종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건 좀 오해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초음파 보다 보면 자궁 근종도 있고 난소 무록도 이렇게 진단받는데 네네. 난소 무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어떤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고요. 나중에 자궁 근종 같은 경우 보통 진단받으면 대부분은 이제 경과 관찰합시다 하고 경과 보다 보면 되게 이제 폐경기가 지난 다음에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네. 또 새로 생기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 커질 수가 있고 새로 안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제 친구 같은 경우 보니까 크기가 크거나 또 크기가 크고 또 위치가 좋지 않아서 이걸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근종 봐서 이제 크기가 뭐 작더라도 이제 생리 과다 같은 증세가 심하면은 치료를 꼭 고려하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 네. 되게 경과 보다가 한 5cm가 넘어간다, 6cm 된다 그러면은 이걸 치료를 뭘 해볼까 하고 많이 좀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좀 치료 방법이 좀 몇 가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방법은 이제 수술이고요. 이제 수술 통해서 이제 자궁 근종을 갖다가 제거하거나 또는 근종만 제거하기 어려울 때는 이제 간혹 적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한 90년대 중반 이후로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94년도에 자궁동맥 색전술이라고 해서요. 양쪽 자궁 동맥을 갖다가 이제 막으면은 정상 근육층은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자궁 근종들은 이제 괴사가 되고 줄어들더라 해서 자궁동맥 색전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프라고 해서 이제 90년대 말에 나온 치료법인데 이제 고강도 초음파를 한 초점에 모아줍니다. 그럼 그 초점에서 생긴 열과 진동 에너지로 이제 종양을 괴사시키는 거고 이 초점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이제 원하는 부위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시술 과정을 보니까 엎드려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이제 자궁이란 장기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이제 하이프가 꼭 자궁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췌장, 간, 유방, 뭐 근육 여러 군데 적용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위치가 좀 다르긴 하는데요. 자궁이란 장기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딱 고정돼 있지 않고 약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누워버리면은 이제 자궁이 이제 골반 깊숙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신경이랑 붙어서 시술할 때 좀 어렵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엎드려서 하고요. 엎드리면 이 자궁이 밑으로 이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신경이랑 좀 거리가 멀어져서 좀 쉽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크기가 크면 이 지금 말씀하신 고강도 초음파로만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일단 산부인과 학회에서 권고하는 거는 한 네. 11cm가 넘어간다 근종이. 그럼 웬만하면 이제 하이프 단독 치료는 좀 지양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프 논문들에서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제 MRI 찍어봤을 때 이제 MRI에서 우리가 조영제 영상을 통해서 혈류가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MRI T2 찍었을 때 하얗게 번지면서 조영제 넣으니까 피가 너무 많이 가더라. 그런 경우는 좀 하이프를 좀 지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프는 초음파 열 에너지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건데 네.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젖은 장작은 잘 타지가 않고 마른 장작은 잘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많이 가는 젖은 장작은 하이프로 했을 때 치료가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부작용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혈류가 너무 강한 이제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하이프 단독 치료는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되죠? 이제 색전술로 자궁동맥 색전술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색전술 단독 치료로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하거나 좀 축소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부분 색전술이라고 해서요. 자궁 동맥을 이제 영구히 양쪽을 다 막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혈류만 좀 줄여주고요. 혈류를 줄여줬을 때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줄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몇 시간 지나면 좀 다시 또 이게 활발하게 개통되기 때문에 이제 딱 혈류 줄여주고 바로 하이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젖은 장작은 잘 안 타지만 마른 장작은 잘 탄다고 했는데요. 이제 비유하자면은 이제 젖은 장작을 좀 마른 장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하이프를 하게 되면은 크기가 크거나 혈류가 굉장히 강한 것도 이제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한 11cm 넘어가거나 혈류가 너무 강할 때는 하이프 단독 치료 말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색전술 걸어주고 하이프하는 게 결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기가 크거나 혈류량이 많다면 색전술과 동시에 고강도 초음파 같이 한다라고 보면 네, 이제 되겠네요. 색전술도 이제 일반적인 색전술 양쪽 다 이제 세게 막는 거 말고 네네네. 이제 살짝. 네. 자, 그러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처음 소개할 사례는 한 20cm 거대 근종인데요. 오늘 이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려야 더 마음 먹던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MRI 팔로업 찍었던 환자분인데 저분이 이제 생리 관련 증세가 없었어요. 네. 뭐 출혈,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별 그냥 생각 없이 지내시다가 배가 나왔어. 운동해야지. 필라테스를 열심히 했는데 딴 데는 빠지는데 이건 계속 나와. 이상해가지고 병원 가니까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이고 결혼도 안 했는데 병변이 너무 커요. 크게 열어야 되고 아마도 자궁을 적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적출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부분 색전술 걸고 하이프 치료해서 이제 근종이 이제 잘 치료됐고 이제 그게 이제 간혹 드물게는 그게 이제 좀 질 통해서 좀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째 MRI 찍어보니까 근종이 다 빠져나와서 이제 배가 이제 갑자기 홀쭉하게 확 들어갔던 케이스인데요. 좀 이 케이스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증세가 없더라도 20살 때부터는 꼭 1년에 한 번씩 꼭 초음파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세가 없는 근종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거대 근종이 될 때까지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초음파를 봐서 근종이 있는지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꼭 봐서 병을 키우지 말고 꼭 이제 만만할 때 꼭 치료를 잘 꼭 받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초음파를 보자. 그렇게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사례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네. 이제 근종이 한 10cm 넘게 크게 있고 배가 나오고 좀 힘들다. 나이는 이제 한 40대 후반 다 돼가는데 이거 치료하려고 미국에서 딱 이거 적출하셔야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적출은 싫은데 인터넷 이제 한국 쪽에 검색해 보니까
하이프가 있다 해서 오셨는데 이제 저분도 이제 크기가 크면서 안에 이제 그물처럼 이렇게 뭐 하얀 게 보이는데 저기 이제 혈류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프 전문으로 하는 병원 가니까 거기서는 하이프는 절대 안 되고요. 색전술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환자분이 또 색전술은 또 이제 시술을 이제 축소일이라든지 하고 나서 한 이틀에서 한 일주일 이상은 또 굉장히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저한테 오셨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살짝 색전술을 걸고 하이프해서 이제 만족스럽게 치료가 잘 됐고 한 석 달 지났을 때 이제 거의 70% 이상 줄어들어서 이제 만족스러운 상태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던 사례입니다. 네,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자궁근종 치료법 알아봤는데 특징을 좀 하나하나 짚어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는 이제 초음파를 갖다가 한 초점에 모아서 생긴 에너지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비유하자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돋보기 가지고 이제 종이 같은 거 이제 태웠던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 초음파도 한 초점에 모았을 때 그 자리에만 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 바깥에 요 배 쪽, 요 앞쪽에서 초음파를 쏘는데 이제 어떤 이제 삽입하거나 째거나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초음파를 쏴서 몸 안에 초점을 만들어주면 이제 그 초점 부위만 이렇게 열 에너지로 또 진동 에너지 조직이 괴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 정밀한 작은 초점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이제 전체 자궁을 갖다가 근종 병변을 갖다 다 괴사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자궁 근종을 얘기하는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자궁 근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열 에너지 자체가 갖고 있는 좋은 특징이 많기 때문에요. 암성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특히 췌장암, 뭐 굉장히 독한 암 같은 경우 이제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경우도 하이프로 치료했을 때 통증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큼 좋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튼 하이프는 그런 열 에너지로 주로 치료하는 거고 어떤 열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궁 성근증은 붓는 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진단이 근종처럼 많이 되지는 않아서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의사 입장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논문에서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성근증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성근증도 자궁 근종만큼 많다. 한 40% 이상에서는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근증은 이제 자궁 내막 세포, 우리 자궁 보면은 제일 안쪽에 이제 자궁 내막층이 있고요. 거기 이제 아기가 착상하는 곳이고 이제 착상을 기다리면서 이게 두꺼워졌다가 착상이 안 되면 생리 때 이제 쭉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공간이고요. 그 바깥에 자궁 근육층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자기 위치에 잘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자궁 내막 세포가 이제 자궁 근육층으로 착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호르몬 영향으로 증식을 하지만 이게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붓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가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응급실 가서 마약을 맞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혈, 이제 생리 과다가 심해서 이제 빈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성근증은 자궁이 붓는 병이고 이제 많이 아프고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다. 굉장히 건강을 위협하는 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그럼 초음파로 이제 진단을 받는 거죠? 처음에는 초음파로 진단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궁이 어느 정도 부으면은 이제 초음파에서 성근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정말 확실하게 볼 때는 MRI가 필요합니다. MRI에서는 이제 성근증 그 병변이 명확하게 그 경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근증이 이제 초음파에서 좀 진단이 된다면은 한번 MRI로 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자궁 성근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될까요? 앞서 전화 주신 것 같은 경우는 전혀 증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많게는 한 40%에서는 별로 증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요게 이제 꼭 그 성근증이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꼭 성근증 병변 크기랑 증세가 꼭 비례하진 않지만 요게 좀 많이 부으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봤을 때 나 근종 있는 것 같아요 오셨는데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한번 MRI 찍어보면 이게 근종이 아니라 성근증이었구나 하는 경우가 꽤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근증은 특징적인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출혈, 이제 자궁 내막 쪽을 많이 압박하기 때문에 이제 출혈이 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성근증이 있으면은 이게
착상하기가 좀 어렵거나 임신 유지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임을 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성근증을 좀 진단받았다 그러면은 대개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기 빨리 가지세요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근증이 어떤 근치적인 치료가 이제 수술로 좀 어렵기 때문에 아기를 빨리 가지고 나중에 아기 낳을 거 다 낳은 다음에 적출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요. 또 성근증은 좀 임신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치료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죠? 일단 통증 출혈이 심할 때는 이제 네. 꼭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제 간편하게 우선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호르몬 치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레나라는 거 아까 환자분이 미레나 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그렇게 미레나가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호르몬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자궁 내막에 삽입해가지고 이제 그 자궁 내막 쪽에 이제 프로게스테론 갖다가 이제 살 뿜어서 에스트로겐을 갖다 좀 이제 기량해서 억제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저게 이제 증세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근증이 자궁에 붙는 병이기 때문에요. 미레나를 꼈을 때 그게 이제 잘 안 들어가거나 또는 그 들어간 그 이물질 때문에 피가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생리 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레나는 저도 근치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지만 간편하게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근증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그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언젠간 적출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치적으로 이제까지 치료법들 중에 이제 근치적인 치료법은 이제 적출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근증 자궁이 붙는 병이기 때문에 근종처럼 그렇게 감자 캐듯이 근종만 이제 캐내고 꼬매고 하는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성근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적출을 많이 권유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젊은 나이에 진단받고 고생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적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어렵게 수술을 갖다가 한번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좀 어떤 증세 완화율이 그렇게 한 50% 이상 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적출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수술로 치료할 때는 좀 굉장히 좀 난감한 어려운 병입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미레나를 꼈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기간이 딱 있나 봐요. 그게 이제 그 아까 그 호르몬을 좀 뿜어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저분 같은 경우도 그게 증세는 완화시켰지만 병변을 작게 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동안에 계속 병변이 컸기 때문에 좀 약간 안타깝다고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좀 자주 검진했었으면은 그렇게 확 커진 다음에 발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미레나는 이제 근치적인 치료법은 아니다. 우선 이제 증세를 좀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레나 같은 경우는 언제 좀 많이 생각해 보냐면은 성근증 진단 받았다. 근데 폐경기에 얼마 안 앞두고 있다. 그때는 한번 미레나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이제 저렇게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면 괜찮은데 가장 좀 두려운 게 적출, 수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미레나 치료를 하더라도 되게 이제 수술을 결국엔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수술이 적출이기 때문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궁 성근증은 향후에 가까운 미래에는 어쩌면 하이프가 표준 치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자궁 근종 설명드렸을 때 하이프라고 고강도 초음파로 이제 종양을 괴사시키는 어떤 그런 치료법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도 이제 자궁 근종에 관심을 두고 거기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좀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자궁 근종보다는 자궁 성근증에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는 걸 딱 알게 됐고요. 요즘 논문들도 이제 자궁 성근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프라는 거는 고강도의 초음파를 갖다가 한 초점에 모아줘서 이제 거기서 생긴 열 가지고 병변을 치료하는 건데 이제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초음파, MRI 연동돼서 보면서 이제 성근증 병변 그 원하는 부위를 초음파 열 에너지로 이렇게 괴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병변을 다 괴사를 시키고 나면은 이제 자궁 이제 부어서 아팠던 거 출혈 같은 게 대부분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치료법이고요. 아까 난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임신 원하시는 분들은 성근증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사실 딱 부러진 치료법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거나 또 임신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이프를 치료했을 때 임신이 안 되던 분들이 임신이 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성근증 때문에
난임을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한번 하이프 치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기적인 검사가 좀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방법이 어떤 운동, 식생활 그거 어느 정도 조절은 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적인 어떤 자기 유전적인 소양을 이제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초음파를 봐서 너무 병이 크지 않을 때 그때 적절하게 치료해서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이제 임신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살 넘으면 꼭 1년에 한 번씩 꼭 초음파를 보자. 이제 그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태희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